여러분 반갑습니다. 공공선택론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부터 3번에 걸쳐 지대 추구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공공선택론은 탄생 이후에 진화 과정을 통해 몇 가지 세부 분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부터 공부하는 지대 추구론은 가장 대표적인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지대 추구론은 만일 사람들이 정치적 혹은 정책 과정을 통해 이권 같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면 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노력과 자원을 아낌없이 투입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만약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어떤 가치 있는 것, 즉 우리가 얘기 나눌 지대를 창출하게 되면 경제 주체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지대를 얻고자 노력할 것이고 그 결과 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지대 추구에 대한 강의에서는 공공선택론 개척자 가운데 한 분이신 고든 털러 교수의 연구를 중심으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대라는 것이 무엇인지 일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공공선택론자들이 관심을 갖는 지대, 그리고 사람들의 지대 추구 행위에 대해서 알아본 후에 마지막으로 지대 추구에 대한 공공선택론의 관점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도대체 지대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대는 영어로 rent라고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사용하는 아파트 렌트, 자동차 렌트라는 말과 함께 아주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원래 지대라는 개념은 데이빗 리카르도라는 정치경제학자를 비롯해서 많은 고전 정치경제학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원래 지대라는 개념은 리카르도를 비롯한 고전 정치경제학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지대를 생산 요소로서 토지에 대한 사용의 대가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생산 요소란 쉽게 말하면 어떤 생산물 혹은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한 투입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지대가 차이가 나는 것은 토지의 질, 즉 토지의 생산 능력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에 지대의 개념은 경제학자들에 의해 확대되면서 경제적 지대라는 의미로 발전합니다. 경제적 지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토지라는 생산 요소의 아주 독특한 특성을 알아야 하는데요. 토지의 특별한 점, 즉 토지의 특수성은 바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거나 아니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은 다른 재화와 달리 공급이 충분할 때 받을 수 있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익을 초과해서 추가적으로 대가를 지불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추가 수입이 생기는 셈이지요. 이후에 토지뿐만 아니라 어떤 생산 요소든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거나 제한적인 경우에 또는 재생산할 수 없는 자원, 대체 불가능한 능력, 재능 등에 따른 수익이나 대가를 지칭하는 것으로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르누아르의 책임소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이죠. 재생산할 수 없는 작품입니다. 물론 제 연구실에 걸려있는 카피가 아니라 오리지널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아재인 제게의 조용필 씨나 그룹 퀸은 대체할 수 없는, 요즘 여러분들 말로 대체 불가 뮤지션입니다. 이 밖에도 어떤 특수한 기술과 같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자원이나 재화 등 다양한 자산에까지 지대의 개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지대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공공선택론의 지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공공선택론이 관심을 갖는 지대는 지금까지 얘기한 토지에 대한 대가 혹은 경제적 지대와 조금 다른데요. 공공선택론이 주목하는 지대는 학문적으로 인위적으로 형성된 비생산적 전이금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비생산적 전이금이란 좀 더 쉬운 말로 해석하면 생산적인 기여가 없이 얻는 수익 혹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정부지대 혹은 정책지대라고 부르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경제적 지대는 새롭게 경쟁이 발생하거나 기술 진보 등에 의해서 장기적으로는 공급량이 늘거나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감소하거나
사라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 공공선택론이 관심을 갖는 지대는 시간이 지나도 정상적인 경쟁 요소에 의해 감소, 제거되지 않는 수익 혹은 보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대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정책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이죠. 이제 이러한 지대의 개념을 바탕으로 지대추구 혹은 지대추구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대추구란 공공선택론에서 말하는 지대, 즉 인위적으로 창출된 비생산적 수익 혹은 정책지대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생산적인 기여도 없이 그저 혜택만 받으려는 것이지요. 영어로는 try to get something for doing nothing, 즉 아무것도 안 하면서 무언가를 공짜로 얻으려는 것이지요. 공공선택론이 특히 관심을 갖는 지대추구는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시간, 자원 등을 동원해서 정부로부터 만들어진 지대인 정책지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즉 정부가 만들어 놓은 다양한 이권, 특권을 얻거나 혹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죠. 이 같은 지대추구의 개념에는 넓은 의미에서 쿼터제를 통해서 수입량을 제어하거나 관세들을 부과하는 등의 합법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뇌물, 공갈, 은폐 등의 위법적인 혹은 불법적인 활동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개인이나 기업 등 시장에서의 독점 혹은 독점적 지위는 실제로 지대추구 활동의 결과에 해당하고 현대사회에서는 매우 드문 경우라는 겁니다. 오히려 각종 정부 규제나 보조금 지원 등 정부 개입에 의한 인위적인 독점이나 정부 지원 분야에서 지대추구가 훨씬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소수 이익 집단만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시장의 진입장벽이라든가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지원받는 직접적인 소득 이전 혹은 부의 이전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공공선택론은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 규제에 주목합니다. 만일 인허가와 같은 규제와 각종 이권으로 인위적인 독점권이 인정되고 이를 위해서 이익 집단들이 관련된 지대추구를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소비자로부터 이들 지대추구자에게 부의 이전을 도모하기 위해 비용이 초래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지대추구 비용은 우리 경제의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라 비생산적인 활동을 통한 독점권 획득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사회적 낭비인 것이지요. 만약 정부가 특정 집단에게 배타적 독점권이나 관세 보호를 보장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면 일반 시민이나 손실을 입는 집단의 희생에 대한 대가로 잠재적인 수혜자들이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승자는 특정인 혹은 집단이 돼서 이들만이 보상을 받기 때문에 다른 집단들의 노력과 투자한 자원은 결국 낭비가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사회는 점점 소위 승자 독식의 사회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대추구의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정치활동의 많은 부분이 지대추구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포크 배럴 정치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크 배럴 정치, 영어로는 포크 배럴 폴리틱스라는 것은 지대추구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돼지고기라는 포크와 통이라는 배럴이 합쳐진 말입니다. 마치 돼지고기 통에 고기 덩어리를 먹기 위해서 개걸스럽게 모이던 돼지들을 비유한 용어인데요. 정치인들은 매우 싫어하는 표현입니다. 정부로부터 각종 이권이나 정책 보조금을 따내기 위해 모여드는 정치인들을 비유한 것이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예로 지역구를 기본으로 하는 정치인이 선거에서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일종의 선심성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국가 전체가 아니라 오직 자기 지역구만을 위한 정부의 예산, 사업 보조금 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행태를 말합니다. 또한 정부의 관료제와 규제 부분이 확대되는 상당 부분이 차별적인 부의 이전에 대한 약속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인 사이의 경쟁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대추구 행위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대추구론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를 요약하면 민간 경제에 대한 규제 등의 정부 개입은 특정 소수에게만 유리한 인위적인 지대를 창출하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지대추구 활동을 자극하여 결국
사회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후생경제학이 강조하고 있는 독점의 사회후생 효과와 이에 대한 지대추구론의 접근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럼 먼저 후생경제학 관점에서 독점의 문제를 한번 알아보지요. 독점의 문제를 지적하는 후생경제학적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하나는 독점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순손실, 소위 자중손실에 대한 지적이고, 다른 하나는 소비자로부터 독점 기업에 이전되는 잉여금, 즉 부의 이전 혹은 소득 이전의 문제입니다. 독점에 대한 이 같은 분석으로부터 두 가지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독점 상황에서는 소비자로부터 독점 기업에게로 부의 이전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즉 시장이 경쟁 상대일 때 소비자 몫이 될 수 있는 이익의 일부가 독점 기업에게로 이전되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독점은 소비자나 생산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완전한 손실, 이거를 자중손실이라고 하는데요. 즉 사회적 순손실을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후생경제학의 관점에서 첫 번째 경우는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소득 재분배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사회 전체적인 후생의 관점에서는 직접적인 낭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관심을 갖는 문제는 바로 두 번째 경우인데요. 즉 사회적 순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공공선택론 이전까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소득 재분배의 문제는 정치 영역에서 대안을 찾는 것이라고 여기고 후자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독점의 문제에 대한 공공선택론의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경제학과는 달리 공공선택론 관점에서 독점의 문제는 사회적 순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로부터 독점으로 이전되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독점 시장에서 지대추구 행위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총비용은 독점적 특혜로부터 창출된 지대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비용의 최대치가 되는데요. 독점 이윤과 자중 손실 비용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우리가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면 이때는 독점 이윤 플러스 자중 손실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독점 이윤이란 소비자로부터 생산자, 즉 독점 기업에게 이전되는 수입을 말합니다. 즉 독점적 지대를 추구하는 이들은 이를 얻기 위해 독점 이윤만큼의 비용을 감수하기 때문입니다. 독점 이윤이 생기는 이유는 완전 경쟁 시장의 생산량보다 독점 시장의 생산량이 적고 또 반대로 가격은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독점 시장에서 생산량이 작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것인데요. 인허가와 같은 규제, 쿼터 등의 수량 제한을 통해서 시장에서 공급량이 모자라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생산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책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로비 등을 통해서 정부로부터 수량을 제한함으로써 독점적 이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점 가격이 높은 것에 대해 주류경제학은 독점의 특권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얘기할 때 경쟁 시장의 수준을 상회하는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잉여의 손실을 보여주는 자중 손실을 강조하지만 독점 이윤은 사회적 후생의 손실로 여겨지지 않고 단지 소비자의 몫인 잉여가 독점 기업에게로 이전되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털록 교수는 이 같은 기존의 경제학의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 도전이 바로 지대추구 이론의 출발점이 됩니다. 털록 교수는 독점적 특혜에 대한 후생 손실의 개념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집니다. 그는 기존 경제학에 초점을 둔 사회적 순손실로부터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 이전되는 독점 이윤으로 관심을 옮깁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습니다. 즉,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그렇다면 독점이 아닌 경쟁시장의 상황에서 기업은 독점 이윤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부터 다소 어렵겠지만 중요한 얘기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시장이 경쟁적일수록 특히 완전 경쟁시장에서는 모든 기업들이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을 수용하는 가격 수용자가 되기 때문에 독점 이윤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방법이든 독점에 성공하는 경우 독점 이윤을 얻을 수 있다면 기업들은 이 지위를 확보하고 독점이 갖는 특별한 혜택, 즉 독점 이윤을 갖기 위해 온갖 노력, 우리식으로 하면 지대추구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최대 어느 정도까지 지대 추구 활동을 할까요? 기술적으로 계산하면 해당 기업이 독점이 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독점 이윤의 크기까지 최대한 지대 추구 활동을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장에서 자사가 독점이 되었을 때 추가적인 독점 이윤이 100억이라면 지대 추구자로서 기업은 이를 넘지 않는 최대한 수준까지는 얼마든지 지대 추구 활동을 통해서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자 할 것입니다. 따라서 털럭은 독점과 관련된 잠재적인 후생 손실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경제학이 강조하는 자중손실, 즉 사회적 순손실의 크기에 지대 추구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독점 이윤의 크기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공공선택론이 관심을 갖는 정부 지대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창출한 비생산적인 소득 이전 혹은 부의 이전입니다. 정부 지대가 생성되면 경제 주체들이 이를 추구하려는 유인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정부 지대를 추구하는 비용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낭비를 초래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대 추구론 첫 번째 시간으로 지대의 개념에 대해서 탐구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강의를 기초로 부의 이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